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28가지에서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목과 마찬가지로 28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가지고 29호에 야영장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 두어서 자, 토지의 종류, 지목은 28가지인데 건축물의 종류는 29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제1호에서 보게 되면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쭉 이런 식으로 이게 29가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용어에 대하여 여기서 용어를 법조문을 읽을 때 법조문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이요. 몇 조 이렇게 나옵니다. 제 몇 조 하고 제목이 제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동그라미 2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이럴 때에 자, 조문의 형태에서 제일 큰 거는 조입니다. 제 몇 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1, 2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나온 거, 이거는 뭐라고 하는가? 이건 동그라미 1 이렇게 읽지 않고 제1항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2항. 그러니까 제27조 제1항, 제2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해놓고 이 밑에다가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호라고 부릅니다. 호. 그 다음에 호 밑에 보게 되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목이라고 부릅니다. 목. 자, 그러면 조문을 표시할 때 제일 큰 단위가 뭐라고요? 조입니다. 제 몇 조. 그 밑에 뭐요? 제1항, 제2항. 그리고 숫자로 1, 2 써 있는 걸 1, 2 이렇게 읽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요? 1호, 2호 이렇게 읽습니다. 그 밑에 가나다라고 한 것을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습니다. 그 밑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 몇 조, 제 몇 항, 그 다음에 몇 호, 몇 목, 무슨 목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1 단독주택 이렇게 읽지 않고 제1호 단독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예요?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목이라는 표현으로 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의 종류를 28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가? 아까 지목을 왜 알아야 된다, 지목의 약자를 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형도면에 딱 나왔을 때, 그 약자가 나왔을 때, 아, 이 토지의 용도를 국가에서 뭐로 정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도 바로 여기서 이 어떤 문구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역에 어떤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컨대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어떤 건물 질 수 있다, 단독주택 질 수 있다, 다가구주택 질 수 있다, 다세대 질 수 있다, 뭐 여기서 저기 소매점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제1호 이러이러한 것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된다면 다 건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놓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 다목
건축부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주택이 뭐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뭐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뭐고 의료시설이 뭐고 위락시설이 뭐고 숙박시설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용도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 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가가지고 여기다 뭐 칠 수 있는가 일일이 확인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법적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예컨대 거기서 자 제1호의 단독주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1호의 단독주택 보게 되면 가목의 단독주택도 있고 남목의 다중주택도 있고 다목의 다가구주택이 있고 라목의 공간이 있죠. 네 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광의의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 제1의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주택,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단독주택, 그런 단독주택이 있고 거기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도 있고 공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제1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그렇습니다. 제1호의 단독주택 그렇으면 협의의 단독주택 말고 다가구주택도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말을 바꾸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여기서 특별히 허가를 얻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정한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감옥의 단독주택 그렇습니다. 감옥의 단독주택 그 말은 그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1호의 단독주택에는 제 다목의 다가구주택도 포함되고 있죠. 근데 자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감옥의 단독주택. 근데 제1호의 단독주택이 아니라 제1호 감옥의 단독주택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협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법조문에서는 뭐뭐 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 질 수 있다, 다가구주택 질 수 있다, 소매점 질 수 있다, 뭐 목욕탕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분류 개념으로서 여기서 몇 호에 뭐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 표현인데 거기 보게 되면 다목에 다가구주택 보게 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거 그랬죠? 3계층 이하일 거 그럴 때 그 3계층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용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다가 다가구주택을 줬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줬는데 이렇게 줬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줬습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짓고 이건 필로티 구조로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층, 3층, 4층을 주거 용도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이 다가구주택은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몇 층짜리 건물?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4층짜리 건물인데 이거는 필로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층수의 계산을 빼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뭐예요? 3계층. 4층 건물인데 3계층.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은 3계층. 또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주상복합입니다. 1층, 2층, 3층은 이거는 상가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4층서부터 10층까지 여기 7층 요거는 주거 공간으로 썼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건물은 자 3계층의 상가 건물과 7계층의 주거용 건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층이다라는 몇 계층이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층이라는 개념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거기 보게 되면 면적의 면에서 뭐 몇 층 이하냐, 몇 제곱미터 이하냐, 이상이냐, 뭐 이거 가지고 규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법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다세대이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가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편합니다.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
구획된 일부분 부분마다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될 때 이것을 구분 소유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4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402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 B, C, D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구들이 여기 삽니다. 주인이 한 사람인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다 가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개의 건물입니다. 일동의 건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하나로 친다고 등기부도 요거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나 다세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소유자가 여기는 갑의 소유, 요건 을의 소유, 요건 병의 소유, 요건 정의 소유, 소유자가 다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8세대라고 한다면 이거는 등기부도 8개의 등기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8개의 물건으로 다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구획된 일정 부분마다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를 될 때, 따로따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다세대다라고 하고, 소유자가 한 사람일 때, 한 사람인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 이거를 다가구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세대는 뭐요?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그럼 제1종, 제2종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1종 볼까요? 감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소매점이 있죠. 그 다음에 남옥에 휴게음식점이 있고 다목에 이용원, 미용원, 그 다음에 목욕탕, 그 다음에 세탁소, 라목에 의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1종이다 이겁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뒤로 넘어가다 보게 되면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해가지고 공연장, 종교집회장, 뭐 서점, 총포, 판매, 사진관, 뭐 표구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장의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다 외울 겁니까? 여러분들은 공법상의 규정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외운 지식은 못 써먹습니다. 이해한 지식이라 해서 써먹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편하게 하는 방법은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문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뭐뭐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린, 주거적 인근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다시 할까요? 근린생활시설 뭐라고요? 근린, 주거적 인근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면 편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1종, 이런 생활시설은 주거적 인근에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 시설. 이게 1종입니다. 2종은 꼭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편한 것. 이게 2종입니다. 다시 분류해 볼까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적 인근에 반드시 있어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시설. 꼭 있어야 되는 것.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래서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고,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있으면 편한 것. 이게 제2종이다 이겁니다. 자, 제1종을 볼까요? 소매점.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 살려고 하는데 저 먼 데까지 가야 된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살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가 인근에 바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휴게음식점, 김밥이나 라면 팔고 하는데 여기 밥하기 싫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가스가 떨어졌을 때 빨리 가서 할 수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이런 거요. 멀리 있으면 편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주거적 인근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어떻습니까? 애가 아프면은 들쳐갖고 빨리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배가 아프면 빨리 뛰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주택가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내과, 소아과, 이런 가정의학과 가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멀리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대표적인 것이 보게 되면요, 50페이지 보게 되면 자목에 보게 되면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식점을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그 용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점을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유흥 음식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흥 음식점, 유흥을 즐기면서 뭘 먹는다? 유흥을 즐기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흥을 즐기면서 술을 먹어야 되지. 그래서 요걸 빼고 유흥 음식점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거를 음식점과 주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점은 다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두 단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유흥음식점으로 되었던 것을 음식점과 주점으로, 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으로, 주점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으로 음식점을 구분할 때 그 구별 기준은 뭘까요? 휴게음식점은 뭐고 일반 음식점은 뭘까요? 구별 기준은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냐라는 얘기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팔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합시다. 음식점이 뭔가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파는 데가 음식점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편의점에서도 삼각김밥도 팔고 거기에 컵라면도 데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 샌드위치도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럼 거기도 그런 편의점도 음식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파는 데가 음식점이 아니고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음식점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은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이 아닙니다. 음식점은 조리시설을 갖춰서 먹는 음식을 파는 데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은 다시 술을 팔 수 있느냐 술을 팔 수 없느냐에 따라서 팔 수 없는 휴게 음식점과 그 다음에 술을 반주로 한 잔씩 밥 먹으면서 반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점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먼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세요. 단란주점 뭐예요? 단란하게 한 잔 먹는데, 유흥주점 유흥을 즐기면서 한 잔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란주점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란주점 우리 주변에 여기서 치맥 한 잔 할 수 있는데 요런데 단란하게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단란주점이란 말입니다. 유흥주점 유흥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유흥주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시 보게 되면요 51페이지 보게 되면 더목에 보게 되면 가나다라 마바사 하 거노 더로 자 더목에 보게 되면 51페이지 단란주점 나오죠. 단란주점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시 단란주점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53페이지로 가보세요. 53페이지로 가보니까 16호에 위락시설이 있죠. 16호의 위락시설 보니까 감옥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 그랬잖아요. 아까 150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150제곱미터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했죠. 그러면 그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게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단란주점 그런 것과 유흥주점 이것은 위락시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얘기예요. 그 유흥주점은 단란주점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얘기예요. 유흥주점은 첫 번째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유흥종사자. 쉽게 말하면 유흥종사자를 옆에다 앉힐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단란주점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옆에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도우미를 둘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 이게 도우미가 유흥종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시내에 큰 호프집 있습니다. 큰 호프집 있으면 여기 여대생들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죠. 서빙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야, 김영아, 너 어느 대학교 다녔냐? 옆에 좀 앉아봐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유흥주점은 어떻습니까? 유흥 종사자가 옆에 앉아도 된다, 이 말이야. 또 뭐요? 춤을 추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흥주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왜 우리 부동산 투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자, 보세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가 건물이 지층에 주점이 있습니다. 지층에 주점이 있는데 이 주점은 단란주점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유흥주점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건물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지하층에 있는 주점은 단란주점이 좋습니까? 유흥주점이 좋습니까? 유흥주점이면 분위기도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안 좋을 겁니까? 늘 생각하시라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투자자라고. 그 뭐가 세가 많이 나오겠냐 이 말이야. 단란주점이 세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유흥주점이 세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유흥주점 허가를 내놓고 하는 데가 세가 많이 나오겠죠. 비유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에 술집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단란주점 이런 겁니다. 여기만 유흥주점 허가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룸을 두고 있고 여기다가 여종업원들 아가씨들 두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물이 좋아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자, 보세요. 단속반원들이 왔습니다. 단란주점에 여기서 단란주점에 단속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 김양아, 이양아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숨어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유흥주점에 여기에 단속반원이 왔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아가씨들 어떻게 합니까? 아저씨 한잔하고 가. 이거 가능하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집에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데 얘들 단란주점 허가 내놓고 아가씨 두고 룸사롱으로 운영하고 있대요 라고 꼬아봤지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지. 여기는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유흥주점은 아무데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 중심으로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유흥주점 허가는 아무데나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술집이라 하더라도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있는 데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내고 있는 것하고 권리금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건물의 주점이 단란주점이냐 유흥주점이냐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보세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여기다 일반 음식점을 내가 여기다 지을 수 있는가? 일반 음식점 못 짓는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일반 음식점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말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일반 음식점도 건물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 어떻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규율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제1호의 단독주택, 제2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 2, 3, 4, 5입니다. 제1호가 뭡니까? 단독주택이죠?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감옥의 단독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협의에 제1호의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2호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자, 건축이 가능한 거 이렇습니다. 건축업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럼 뭡니까? 여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도 다 가능하고 공동주택도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고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매점도 가능하고 휴게음식점, 목욕탕, 세탁소, 의원,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사무소, 금융업소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 조례가 허용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 이랬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가로 단 단란주점과 안말시설소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하더라도 단란주점하고는 안말시설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 빼놓고는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여기서 무엇이 가능한가라는 건 일일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란주점도 1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간다 그랬죠. 위락시설로 간다라고 한다면 주거지역에는 허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단란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고 위락시설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제곱미터다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규모, 치맥 한잔 할 수 있는 규모 요 정도로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크다. 여기서 여기서 생맥주 전문점 시내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락시설로 들어간다. 유흥주점 같은 위락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같은 것도 볼까요? 금융업소 사무소 보게 되면요. 먼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3호 다목을 보세요. 3호가 뭡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다목 뭐예요? 자목입니다. 자목 49페이지 하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등 이런 거 해가지고 3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4호에 보게 되면 50페이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4호 하목에 보게 되면 금융업소, 사무소 또 나오죠. 근데 여기는요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0제곱미터를 이상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14호로 가보세요. 14호로 가게 되면 업무시설 있죠? 업무시설 보게 되면 53페이지 보게 되면 금융업소 사무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500제곱미터 이상 되게 되면 뭐로 된다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간다 이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균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게 되면 14호 업무시설 중에서 거기 보게 되면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으로서 규율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은 뭐에 속한다고요? 업무시설에 속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 볼까요? 아까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했죠. 근데 병원은요. 52페이지 보세요. 병원은 뭡니까? 의료시설입니다. 의원하고 병원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1호에 보게 되면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노유자 시설, 유자, 아동 관련 시설, 노자, 누굽니까? 노인네 관련된 시설. 어린이 관련 시설,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수요도 적어지고 그런 거에 투자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런 것이 수요가 좀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노유자 시설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유가 아니라 노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위락시설을 설명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게 되면 22호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고 불렀거든요. 쓰레기 그러면 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날 뭡니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말고 다시 이거 해가지고 활용하자라고 해가지고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보게 되면 뭡니까? 거기 보게 되면 고물상 있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이런 게 있겠죠. 고물상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거는 그 고물상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죠. 거기에 토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의 용도는 잡종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분류할 때 토지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 건축물은 이렇게 분류한다.
우리가 공법상 규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중의 기초 용어 설명을 했습니다.